안녕하세요. HTC 이브닝 뉴스캐치의 탑프로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24일 수요일 미국의 주요 소식을 가볍고 빠르게 스케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달라스 아이스 사무소 총격으로 수감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산부 타일레놀 복용 중단 발언이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의료계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임산부 타일레놀 자폐증 연관 증거가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국제사회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월가 투자자들이 트럼프 관세 환급권을 사들이며 대법원 판결에 수십억 달러를 걸고 있습니다. 미국 8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20% 급등하며 3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텍사스 독립기념일 대홍수 당시 피마 지휘 부재로 구조가 크게 지연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미 키멜이 6일 만에 복귀해 표현의 자유 수호를 강조하며 논란에 대해 사과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역 수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러시아군을 종이 호랑이라고 비판하자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확산으로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호주 연구에서 만성 요통을 장기적으로 완화하는 인지기능 치료의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달라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사무소에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감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유미정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사건은 수요일 아침 텍사스주 달라스의 IC 사무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인근 건물 옥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는 수많은 경찰차와 긴급 구조대가 출동해 한동안 일대가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총격이 무차별적이었다고 하셨는데 범행 동기에 대한 단서는 나왔습니까?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사건을 목표를 노린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 중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에는 anti-ICE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이민 단속을 겨냥한 범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빠르게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버슨 이번 총격을 비열하고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경 단속과 이민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의원들 역시 정치적 폭력이 사회를 위협한다며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이전부터 안전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IC 사무소는 최근 과밀 수용 논란과 폭발물 위협으로 이미 안전 우려가 제기된 곳입니다. 지난 8월에도 폭탄을 소지했다고 주장한 남성이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IC 요원들을 향한 위협과 폭력이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단속 강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긴장을 높이고 이민 관련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HTC 이브닝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달라스 아이스 사무소 총격 사건 소식이었습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산부에게 타일레놀을 먹지 말라며 자폐증과의 연관 가능성을 경고하자 예비 엄마들과 자폐 아동 부모, 산부인과 의사, 조산사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트럼프는 아프면 참으라고까지 말해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산부인과학회 ACOG와 산모, 태아의학회 등 주요 의료단체는 아세트 아미노펜과 자폐증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기존처럼 의사 상담하에 복용이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FDA 역시 발열 시 최소 용량, 최단 기간 사용을 권고하는 기존 지침을 유지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타일레놀은 임산부가 고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이라며 트럼프의 발언이 과학적 근거 없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신 중 고열과 심한 통증 자체가 태아와 산모에게 더 큰 위험이라며 의학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복용을 중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임산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공식 반박했습니다. WHO는 다양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지만 일관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신 초기에 타일레놀 사용을 제한하라고 촉구하며 자폐증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영국 의약품규제청, 유럽의약품청, 호주 보건당국도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기존 지침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신 중 고열과 통증을 방치하면 태아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의사와 상담 후 권장 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WHO는 자폐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백신과의 연관성도 없다며 잘못된 정보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경제권법 I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지자 월가 투자자들이 잠재적 환급금을 노리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권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부 헤지펀드와 투자사들은 수입업체가 낸 관세 환급 청구권을 달러당 20센트 안팎에 매입하며 마약 밀수와 연계된 중국, 멕시코, 캐나다산 물품에 부과된 특별 관세 청구권도 5센트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해 올해만 8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의 절반가량을 환급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수입업체들은 불확실한 소송 결과와 복잡한 환급 절차 때문에 즉시 현금을 받을지 판결을 기다릴지 고민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설령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려도 환급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래 관세 공제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8월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20.5% 늘어난 80만 건을 기록하며 전문가 예상치 65만 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202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주택 재고가 늘어나자 건설업체들이 대대적인 가격 할인에 나선 것이 판매 급증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전미 주택건설협회 설문에서 응답자의 39%가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이 상승세를 뒷받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경기 둔화 우려 속에 다른 경제지표와 맞지 않는 이례적 급등일 수 있다는 경계도 내놓았습니다. 7월 초 텍사스 힐컨트리에서 독립기념일 주말 동안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130명 이상이 숨지는 대형 홍수가 발생했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는 긴급 대응을 위해 구조팀과 장비를 투입하려 했지만 결정권자인 데이빗 리처슨 FEMA 직무대행과 24시간 넘게 연락이 닿지 않아 초기 구조가 크게 늦어졌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리처슨은 당시 가족과 함께 휴가 중이었고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이 10만 달러 이상의 지출을 직접 승인해야 하는 새 규정을 시행해 현장 투입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색 구조팀은 홍수 발생 후 나흘이 지나서야 텍사스에 도착했습니다. 전 현직 FEMA 관계자들은 리처슨이 평소에도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주말 그리고 저녁에는 업무를 피한다며 리더십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난은 주저하는 순간 국가적 취약성이 드러난다고 경고하며 현장 지휘가 부재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리처슨의 사퇴 요구까지 나왔으며 노엠 장관의 FEMA 약화 정책이 향후 대형 재난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지미 키멜이
보수 논객 찰리 커크 피살 관련 발언으로 방송이 중단된 지 6일 만에 ABC 지미 캐멜 라이브로 들어와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20분간의 오프닝에서 이 쇼보다 중요한 건 표현의 자유라면서 정부 기관이 방송을 압박하려 한 시도는 미국적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키멜은 커크의 죽음을 조롱할 의도가 없었다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고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FCC 위원장의 압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언론과 예술가를 침묵시키려는 권력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복귀 방송은 온라인에서 1,000만 회 이상 조회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키멜은 이번 논란이 정치적 진영을 넘어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함께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었다며 이것이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미국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유엔 총회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유럽 지원으로 모든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고 선언하며 러시아군을 3년 반 동안 목표 없이 싸운 종이 호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모스크바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크렘린 대변인 페스코프는 러시아는 호랑이가 아니라 곰이라며 트럼프의 발언을 일축했고 전 대통령 메드베데프는 트럼프는 늘 입장을 바꾼다며 조롱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과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유럽 각국은 트럼프의 입장 변화를 환영하며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교환하지 않는다며 전쟁 승리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러시아의 전략적 한계를 인정한 발언으로 보지만 그의 변덕스러운 태도와 향후 입장 선회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을 이어가며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주 여러 나라가 잇따라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했고 가자지구 인도주의 참사와 집단 학살 의혹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제재,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했고 유럽연합은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 중단과 제재를 검토 중입니다. 스페인, 아일랜드 등은 유로비전과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이스라엘을 배제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미국 영화계 4천여 명도 이스라엘 문화기관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초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자지구 사망자는 6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경제, 외교적 고립이 깊어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시작된 인지기능 치료 Cognitive Functional Therapy가 만성 요통 환자들에게 장기적 완화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통증과 불안을 함께 다루며 움직임과 생활 습관을 단계적으로 회복시키는 방식입니다. 최근 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과 3년 추적 조사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통증 감소와 활동성 향상을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약물이나 일시적 물리치료보다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확인된 것입니다. 환자는 통증의 원인과 반응을 이해하고 두려움 때문에 피했던 동작을 천천히 다시 시도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을 포함한 건강한 루틴을 익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완치가 아닌 통증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접근이라며 꾸준한 참여와 심리적 변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겪는 모든 순간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을 통해 더 나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HTC Evening News Catch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